6세기 이제 그 성왕 일단 사비로 천도합니다. 자, 웅진성 시대는 말 그대로 왕권이 땅에 떨어지고 암울했던 시대예요. 자, 보세요. 이 웅진성이 여기 있죠. 자, 위례성에서 웅진성으로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비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거. 자, 웅진성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을 거예요. 천의 요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어를 위한 산성을 지은 것이 웅진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비성은 부여지요, 부여. 부여가 평탄한 지역, 넓은 곳에서 성을 쌓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공격을 위한 거죠. 다시 이제 고구려를 공격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신라하고 동맹 상황이죠. 이제 신라하고 공격을 하면 돼요. 신라도 6세기까지 하면서 체제 정비를 했고, 백제와 나제 동맹을 체결하면서 백제가 굉장히 선진 문화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때 모든 것을 다 수용하면서 5세기 때 엄청난 발전을 하고 6세기 때 강력한 신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 도움이 없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백제는 이렇게 됐고 신라는 이렇게.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탄탄한 나라가 됐고 고구려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고구려는 점차적으로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그 권력, 힘이 약한 나라가 됐었고 이때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백제가 아니고 남쪽에 있는 부여다라고 고쳤습니다. 고구려의 아버지의 나라가 부여죠.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아버지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부터 부여. 내 아버지다. 네가 내 아들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했으니 아버지가 혼내줘야겠다. 이름 자체. 남부여.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런 이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와요. 사비로 천도했고 남부여로 같이 계칭했다. 이 자체가 이제 고구려 공격하겠다라는 얘기죠. 오부오방 제도가 있었고. 자, 그리고 22부 실무관청이에요. 뭐하고 헷갈리면 안 돼? 22담루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22담루는 뭐였어요? 그 도시. 그렇죠? 도시 22개의 왕족을 파견했던 거고 22부는 실무관청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행정부 또 환경부, 국방부 이렇게 있는 것처럼 22개의 기관을 만들어서 쫙 이렇게 늘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제 정비가 확실해진 거고 중앙 집권이 더 강화된 거다. 그리고 일본에 노리사치계라는 스님을 보내서 불교도 전파한 왕이 성왕입니다. 자, 진흥왕 한번 볼까요? 진흥왕. 자, 화랑도를 공인합니다. 화랑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신라 청소년 단체입니다. 자, 이 신라 청소년 단체를 공인했다라는 것은 이제 군대로 인정을 받았다. 일종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연호도 썼는데 개국 나라가 열렸다 뭐 이런 의미겠죠. 이제부터 중요해요. 자, 지금 어떤 관계죠? 나제 동맹 관계입니다. 서로 백제와 신라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인데 이제 관계가 깨져요. 자,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자라는 거죠. 자, 이제 성왕도 체제 정비 갖췄고요. 진흥왕도 체제 정비했습니다. 자,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군사 제도를 만들었고 자, 이제 때가 됐으니 우리가 고구려를 치자. 그러면서 서로 공격을 하는 백제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에요. 자, 공격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토는 신라가 조금 더 차지를 했지만 결국에 따지고 보면요. 누가 지금 짜증나죠? 신라가 짜증납니다. 왜? 자, 신라는 지금 뭐예요? 태백산맥, 소백산맥. 산만 다 가졌다라는 거죠. 백제는요. 옛 영토를 회복하고 그렇죠? 한강 유역까지 장악을 했으니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한강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일단은 대외 무역하는 데 있어서 이점을 찾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농경지, 용수로 확보죠. 이런 것들 평야지대고 그런데 이제 신라는 이쪽에 쓸모없는 땅만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진흥왕이 한순간에 배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쳐버립니다. 이쪽으로 허를 찔러서 꾹 치니까 백제군은 계속 밀리기 시작하죠. 백제 수도가 어디죠? 사비성이에요. 사비성 근처까지 이렇게 진격하는 신라입니다. 큰일 났죠. 사비성이 함락돼서 백제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군대를 이쪽으로 내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뭐야 이거 배신이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막았는데 신라는 이 틈을 타서 여기 차지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차지하는 거죠. 결국에는 한강 유역을 차지해버리는 신라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수복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왕 잠깐 차지했어요. 누구하고 같이 갔어요? 나제 동맹. 그 진흥왕하고 같이 갔지만 이때 진흥왕이 배신을 때려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나제 동맹이 서로 깨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제 상황이 짜증나죠.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백제 상황이 신라를 공격합니다. 어디 관산성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이때 상황을 진흥왕이 전사를 시켜버렸다라는 거죠. 결국에 백제가 신라한테 져버리고 한강 유역을 뺏겨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강을 장악하게 되는 진흥왕입니다. 백제는 지금 상태가 어때요? 엄청 열받아요. 이제 백제는 예전에 고구려가 원수였는데 이제 완전히 신라가 원수지간이 돼버리는 거죠. 신라는 백제 입장, 고구려 입장 다 빼고라도 신라는 지금 편안합니다. 그렇죠? 한강 유역도 장악을 했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 기세를 몰아서 위로 다시 쳐버리는데 이 고구려 땅을 밀어내고 고구려 땅까지 차지합니다. 자, 요렇게 영토가 확장이 되는 신라다라는 거죠. 자, 일단 보세요. 단양 적성비를 세웁니다. 한강 상류를 장악한 다음에 단양 적성비를 여기에다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산비를 세웁니다. 이것이 이제부터 단양 적성비와 4개의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 건데 순수비 4개예요. 그래서 북한산비 여기는 뭐예요? 한강 하류를 장악하고 세운 비석. 그리고 이쪽에 창녕비가 있죠. 여기가 예전에 어디예요? 대가야를 장악했고 세운 비석. 그러니까 이제 가야는 없어지는 거예요. 가야는 어디에 정복당합니까? 다 신라에 흡수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쭉 올라요. 여세를 몰아서 올라가서 황초령비, 마운연비를 세웠다라는 거죠. 요것이 어딥니까? 여기가 이제 함경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쫙. 이 영토가 6세기 진흥왕, 신라의 영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요때부터 당항성이 세워지면서 어디? 중국과 교류를 하기 쉬워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영토가 확장된 신라와 영토를 뺏긴 백제죠. 고구려 영양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영양왕 6세기 때 왕인데요. 이때 우리가 동화에서 나왔던 온달 장군이 출연을 해요. 이 고구려 영양왕 때 온달이라는 장군이 있는데요. 이 온달,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뭐 들어봤잖아. 온달 장군 실존 인물입니다. 이 온달 장군이 폐하, 제가 뺏겼던 신라에게 뺏긴 이 영토를 뺏어오겠습니다. 그러고 공격을 해요. 이때 당시 신라 진평왕 때인데 이때 온달이 침략을 했지만 온달을 전사시키는 신라다라는 거죠. 그리고 7세기 넘어가서 이제 백제 의자왕입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6세기 성왕이 전사한 그 이후부터 다음 왕은 그냥 눈만 뜨면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시대가 7세기 때요. 그래서 대야성을 공격을 하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볼 겁니다. 자, 이 선덕여왕 때 일단 봅시다. 분황사 그리고 황룡사 구층 목탑을 건립을 해요. 그래서 이 분황사 그 모전석탑이 있는데 이건 이제 요거는 우리가 문화편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누구 때다? 선덕여왕 때.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황룡사 구층 목탑은 신라의 승려, 자장, 스님이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도 시험 잘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고 진덕여왕 때 나당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나옵니다. 김춘추. 김춘추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보고 가야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가야에 대해서 시험이 나올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가야는 저번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금관가야가 번성했던 3세기 전기가야가 있고 자, 이때 고구려 광개토대왕 그러니까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중심지가 요 대가야로 옮겨가는 후기가야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전기가야를 한번 먼저 볼게요. 3세기 때죠. 김해의 금관가야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김수로 왕이 금관가야의 왕으로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죠. 자, 금관가야 중심으로 이때가 전기가야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벼, 철, 중개무역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하고 비슷해요? 사만의 그 변환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벼, 철, 중개무역 요거 외우시고 굉장히 번성을 했던 때가 3세기 때입니다. 자, 4세기에서부터 5세기 초인데 고구려군이 공격을 했고 이때 우리가 대가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금관가야가 멸망한 게 아니고 쇠퇴했다라는 거예요. 자, 5세기 후반 이제 대가야, 새로운 가야의 맹주로 부상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후기가야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멸망인데요. 앞잡다면 금, 법, 대, 진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금관가야, 법흥왕, 대가야는 징왕이에요. 다 어디? 6세기 어디에게? 신라에게 복속됐다라는 거예요. 됐고 한계는 뭐예요? 연맹국가에서 해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집권국가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국의 항쟁이 아니고 3국의 항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중앙집권국가가 3국이었으니까.
자, 유적지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우리가 문화편하고 싹 섞어서 내요. 그래서 김해 대성동 고분을 가라고 놓고요. 그리고 고령의 지상동 고분을 나라고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삼국을 통일시켜 봅시다. 우리가 통일전쟁 들어왔어요. 자, 지금 몇 세기예요? 7세기죠. 고구려가 요서지방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6세기 영양왕 때예요. 자, 봐보세요. 요 동은 누구 거예요? 지금 고구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선은 누구 거예요? 중국 건데, 자, 우리가 중국하고 중국이 쳐들어오면요. 어디에서 막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경계로. 그렇죠? 강이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방어하기는 좋지만, 만약에 이 강이 뚫리게 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선점을 하려고 했었던 고구려인데, 이 정세를 잘못 읽었죠. 수나라는 거의 통일을 한 것이 아니고 통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군사력도 강한 나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침범을 하니까 아주 우리 영토 침범했네, 잘 걸렸다라는 거죠. 국경을 넘어왔지 전쟁이다 그러면 30만 대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시작인데 수 문제가 30만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강한 나라 고구려가 끝까지 막았어요. 그래서 수나라가 대패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양제, 그러니까 수 문제가 있고 양제가 있는데 113만 대군으로 침략을 합니다. 살수대첩에서 우리가 막죠.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왔어요. 막 이렇게 막 쳐들어왔는데 이 살수는 어디입니까? 여기 청천강 있죠? 이 청천강이 살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죠. 누가 막아요? 여기에서 우리 을지문덕 장군이 막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나를 격퇴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죽일 살, 수나라 수나라를 죽였다라는 거죠. 이름에서 살수가 나온다. 진짜 아니라고. 청천강 이름이 살수라고. 근데 우리 외울 때는 살수, 그냥 수나라 죽였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라고요. 자, 을지문덕이 오원시가 있는데요. 신기한 계책은 천문에 통달해 있고 묘한 계책은 땅의 이치를 알았다. 전투마다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하고 돌아가는 것이 어떠리라는 을지문덕이 수산화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오원시입니다. 이 오원시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 오원시가 등장을 하면 을지문덕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가 멸망하는데요. 수는 계속된 고구려 원정과 패배로 인해서 멸망한다. 자, 이제 당나라가 등장을 했는데요.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천리장성은 언제 쌓아요? 이 살수대첩 이후에 쌓습니다. 그래서 수나라도 막고 당나라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는데 이것이 이제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입니다. 자, 여기 비사성 보이죠? 요동 끝부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전에 부여성. 그렇죠? 그래서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의 천리장성 하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천리장성은 이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압록강에서 이렇게 도련포까지 하나. 이렇게. 그래서 천리장성이 한 개, 그리고 두 개입니다. 우리나라 천리장성 고구려, 그리고 고구려 시대 하나. 여기서 하나 체크해두고, 그리고 이제 비사성에서 부여성까지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는데요. 이 장성은 뭐냐면 성곽이 있잖아요.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도 다른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 자체가 요만하다 하면 이 성과 성을 장벽으로 이어버리는 것이 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여기 성을 싹 장벽으로 이어버렸다라는 거죠. 이걸 누가 만들어요? 연개소문이 만든다라는 거죠. 자, 천리장성을 쌓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천리장성.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는데, 자, 보세요. 영유왕 때 이제 수나라 전쟁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나라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과 고구려는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지요. 실질적으로 보자면 안 좋은 게 맞아요. 고구려 입장에서는 수나라의 후에 당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나라 이렇게 되고, 당나라도 마찬가지로 수나라는 격퇴했지만 자신의 조상은 수나라, 고구려는 우리 조상들을 격퇴한, 그러니까 별로 관계는 안 좋아요. 그럴 때 이제 영유왕 때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지금 또 전쟁을 하자, 이 전쟁 분위기 한번 바꿔야 된다. 백성들도 계속 고단하고 흉년이 들이닥치고 이런 상황에서 민생이 굉장히 안 좋은데 또 전쟁을 하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친당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 영유왕이에요. 그러면서 당나라와 영유왕, 고구려의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깜짝 놀라는 사람이 연개소문인데, 이 연개소문은 누구냐면
망리지입니다. 망리지. 여러분 이 망리지가요. 그 고구려의 수상은 대대로라고 합니다. 대대로. 이게 이제 수상이에요. 넘버 2예요. 자, 이 영계소문이 망리지로 있을 때 영유왕이 이렇게 친당 정책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전쟁을 나가가지고 수나라와 전쟁을 했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의 원수인 수나라 그 대를 이은 당나라 얘들하고 친하자는 건 원수와 친하자는 거다. 말도 안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정변을 일으키고 영유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뜻을 받드는 보장왕을 옹립을 해요. 보장왕, 고구려 마지막 왕이죠. 보장왕을 왕으로 앉히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정치를 다합니다. 이때 보장왕이 너무 영계소문이 무섭죠. 그래서 대자를 올려주고 망리지 위에 계급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대망리지, 초대 대망리지가 생기니 그것이 연계소문이다.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왕이 힘이 없고 연계소문이 실질적인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대당 강경책을 선언하니 이 당나라 입장에서 볼 때 열받죠. 그냥 편하게 무역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있고 조공을 바치고 강력한 당나라가 되는 건데 이제 반기를 들어버린 거죠. 당나라 입장에서는 전 세계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죠? 우리한테 대들었는데 가만히 냅두면 다른 나라가 또 이런 일을 꾸미겠죠. 그러니까 당나라가 시범 케이스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당태종의 침략, 당나라의 공격입니다. 자, 보실게요. 그래서 정권을 장악한 대망리지죠. 연계소문이에요. 그리고 대당 강경책을 추진하니까 안시성 전투예요. 당태종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안시성 전투인데요.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에서 막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당나라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천리장성이 있었죠. 이 천리장성 막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수륙 양진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결국에는 천리장성이 깨져버려요. 그런 다음에 여기 다 깨지고 이렇게 깨지다가 안시성에서 막혀버린 거예요. 자, 안시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입구고 보세요. 여기 산이에요. 그러니까 입구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 산을 가려면 여러분 등산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여기에서 다 매복해야죠. 한 번에 넘어갑니까? 여기 올라가지도 못하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밖에 못 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쪽 위에서 다 관측이 되는 거야. 다 볼 수가 있어요. 내려다보고 있고 요 위에서도 포조기가 뻔히 보이는데 얘들은 못 들어와요. 죽겠는 거죠. 이게 안시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태종은요 토산을 쌓기로 합니다. 자, 이 쌓죠. 이제 이 정도면 이제 공격하면 되죠. 자, 이제 D-Day 잡혔다. 공격하자라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이 흙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하늘이 도왔죠. 이렇게 무너져요. 요게 요리로 보다가 이렇게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출발.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고구려 깃발 꽂아버리고 오히려 토산까지 점령하는 고구려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전쟁이 되겠습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고 도망가게 되는 거고. 이때 그 당태종은 열받죠.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데 여기에서 안시성 성주인 양만춘이 화살 쏩니다. 빡! 한쪽 눈을 탁 맞아요. 그래서 그 한쪽 눈을 잃어버린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도 막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와 백제 자, 고구려는 지금 수나라, 당나라 이렇게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제하고 신라 입장을 볼까요? 고구려는 지금 신라한테 영토를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지금 전쟁에 정신 없잖아요. 이렇게 전쟁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제일 편한 나라는 어디겠어요? 신라. 근데 신라가 편해야 되는데 편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군사력은 백제가 훨씬 강했어요. 그러니까 백제가 계속 공격하니까 힘들죠, 신라. 신라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서 신라는 이제 머리를 쓰게 됩니다.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당 연합을 결성하게 되는데요. 이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해요. 그래서 진덕여왕 때 김춘추가 연합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알려면 몇 가지를 아셔야 돼요. 보자. 이 내용을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세부적으로 보고 넘어갑시다. 이 대하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완전히 그 천의 교통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대하성이 천의 요새예요. 깐 곳에서 잡으면 이걸 뺏기가 힘들어요. 이 폭은 좁고요. 높아요. 그래서 뺏기가 힘든 성인데 백제는 계속 눈만 뜨면 여기를 공격합니다. 여기에 천의 요새 성주가 누구였냐면 김풍석이었어요. 그 휘하 장수들하고 술 마시다가 장수 그러니까 내 오른팔격인 장수의 와이프에 꽂힌 거야. 그래가지고 이 그 장수의 아내를 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가 열받죠. 그렇죠. 열받는 상황에서 백제 의정왕이 공격을 하니까 이때 문을 열고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항. 내가 여기에 성주 김품석이한테 이게 있는 원한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당신이 지금 공격하지 말고 내일 공격해라. 그럼 내일 성문을 열어주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들어옵니다. 김품석은 역시 그날도 술에 취해가지고 완전 뻗어 있는 상태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문을 열어줘. 그 김품석이 와 뭐야 막 이랬다가 항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항복해서 잡혔는데 목을 쳐버리는데 이때 성주의 부인인 고타소까지 목을 쳐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고타소가 누구냐면 김춘추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이 소식을 듣고 완전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생전에 백제를 멸망하지 않고는 눈을 감지 않겠다. 라는 다짐을 하고 이때 고구려의 원정을 청하러 가는 김춘추예요. 김춘추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아무나 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무나 잡혀라. 그래서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백제를 공격해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 김춘추의 꿈입니다. 자, 당시에 진덕여왕 때 김춘추가 고구려로 찾아갑니다. 연개소문이죠.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백제를 멸망시킬 건데 이 원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귀를 다시 뭐라고? 그렇죠. 원래는 보장왕이에요. 근데 보장왕은 실질적으로 연개소문의 뜻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백제를 칠 건데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구려 입장에서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고구려는 지금 신라도 원래 땅 요만큼이 다 고구려 땅인데 지들이 먹고 놓고 지금 도와달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자, 그래 네 뜻을 받아줄게. 대신 예전에 여기 우리 땅이었던 이 땅을 내놔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김춘추가 그럴 수는 없다. 내가 왕도 아니고 왕에게 물어봐야겠다. 근데 내가 볼 때는 힘든 제안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장난치나 이것이 그러면서 김춘추를 가둬버립니다. 당시에 고구려는 감옥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개소문 창고에 가둬요. 다시 얘기하면 연개소문도 술을 좋아하는데 술 마시고 기억나면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연개소문의 그 뜻에 풍전등화 생명이 풍전등에 달려 있었던 김춘추인데 가까스로 탈출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춘추가 돌아오고 고구려는 절대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당나라로 넘어가요. 당나라로 넘어가서 나당연합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김춘추가 제시한 이 백제 공격에 오케이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김춘추가 백제를 칩니다. 그때 당나라가 도와줘요. 그래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고구려를 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쳐버리면 고구려 끝날 수도 있거든? 좋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야, 만약에 우리가 고구려를 이렇게 쳤어. 그럼 고구려 니네 민족이니까 니들이 먹을 거 아니야? 김춘추 깜짝 놀라죠. 당황했어요. 왜? 난 고구려를 백제를 칠 생각만 했지 고구려에 대한 어떠한 계획은 없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황해서 그냥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 영토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하자. 오케이. 그렇지만 당나라의 생각은 뭐예요? 이제 요거 그러면 신라는 요거. 그래서 우린 여기 우리 땅. 요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라와 당나라가 생각했던 건 달랐지만 연합이 결성이 되고 이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나당 연합이 결성이 됐습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 그래서 진덕여왕 때 김춘추가 활약을 해서 나당 연합을 결성을 했고요. 자,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원인은 뭐냐면 지배층의 향락. 그리고 이제 황상벌 전투에서 그 패배를 한 백제는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깨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신라에서 이제 당나라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군대가 쫙 가죠. 예상 세력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갑니다. 신라는 김유신을 필두로 하는 자, 이 공격을 했을 때 왕은 누구냐면 김춘추입니다. 김춘추가 왕이 돼요. 자, 김춘추가 왕이었을 때 김유신을 보내요. 자기가 직접 가고 싶죠? 그런데 김유신을 보내는 거예요. 왜? 왕이 직접 가면 좀 그러니까 장수를 보냅니다. 자,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과 당나라군이 이끄는 당나라군이 요쪽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군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신라군도 요쪽으로 가고 있는 찰나에 어디에 걸리냐면 황산벌에서 걸려요. 그래서 황산벌에서 전투가 빡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라의 김유신과 그 백제의 장수 계백이 한판 전쟁을 하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군사력 자체가 1대 10이에요. 그래서 게임이 안 되는 승부였는데 황산벌에서 계속 버텼지만 결국에는 계백 장군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군이 이쪽에서 만나요.
자, 만났는데 원래 약속한 날이 어제였어. 그런데 하루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나라군이 열받아서 소정방인데 이 장수가 김유신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김유신 무섭거든요. 무서워하는 거니까 그 아래 장수 휘하장수 김인문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네가 모든 책임을 다 져. 자, 목을 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늦은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김유신이 얘기합니다. 칼을 뽑고 당나라 니들 없어도 우리가 이거 되는데 이럴 거면 가라. 내가 네 목을 치고 그리고 당나라 쫓아내고 우리 백제 공격해서 먹을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황산벌중도 깨졌잖아요. 이제 가서 성 조금만 치면 끝나는 게 백제야.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에서 기가 죽죠. 그래서 장수 김유신 장군에게 얘기하죠. 장군 미안하고 내가 좀 성질이 급했어. 그러면서 이제 무마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나라가 기선제압을 하려고 했었던 모습이 사료에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그래? 그러면 지금 백제를 공격하는 게 먼저니 백제를 공격하자라고 하면서 이 연합군이 사비성을 함락시키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660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보자라는 거예요. 사비성이 함락됐습니다. 이제 의자왕 때 660년으로 백제가 멸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백제 부흥운동이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백제 부흥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백제가 멸망하고 660년에 멸망하고요. 바로 이 백제의 자녀 세력들은 663년 동안 이 백제를 다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게 백제 부흥운동입니다. 자, 부흥운동 한번 볼게요. 복신, 도침, 흑치상지가 이 그 의자왕의 왕자 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해요. 일본이 지원하지만 백강전투가 전개가 되지만 결국에는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백제 땅에서 다시 백제 살리기 운동이 전개가 되고 외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배 400척이 오게 되는데 결국에 당나라 배에 게임이 안 돼서 깨지게 되고 백제 부흥운동도 역사 속에 사라지면서 이제 백제라는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남은 게 어디예요? 고구려죠. 고구려도 공격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고구려는요, 연개 소문이 있었죠. 연개 소문이 있을 때는 무섭잖아요. 완전히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던 연개 소문이 죽고 그의 첫 번째 장남인 아들 남생이가 있어요. 연남생이. 자, 연남생이가 대망리지에 오르고요. 둘째, 셋째. 둘째가 망리지. 그러니까 대망리지, 망리지. 그리고 남산이가 있는데 이 남생이는요, 외교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싫어했던 사람이야. 남건이 남산이는 완전히 뼛속까지 연개소문의 아들입니다. 끝까지 무력으로 버티자. 자, 당나라가 공격을 합니다. 신라가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런 형세가 되자 남생이는 이제 얘기하죠. 외교로 분쟁을 풀어야 돼. 그러니까 형, 이거 우리 형 큰형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닌 거야. 우리나라가 뭐 지금 당나라하고 굴복해가지고 어쩌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 동생아, 맞다. 그러니까 힘을 합해서 남생이를 공격해버립니다. 그래서 남생이가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요. 완전 고립 상황이 되죠. 이때 남생이는 잘못된 결단을 하는데 당나라에 투항합니다.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대망리지가 투항했다고 그러니까 당나라는 좋아 싫어요. 좋지요. 이 망리지면 대망리지면 왕 다음이고 실질적인 왕보다 권한이 있는 대망리지가 투항을 했으니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좀 이따 고구려를 칠 건데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투항을 하고요. 이때 남건이와 남산이 머리가 꼭지가 돌죠. 이런 사람을 가지고 대망리지라고 했으니 그리고 이제 이 남생이가 가가지고 나한테 군사력을 좀 빌려주시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남건이 남산이를 공격하는 남생이에요. 엉망이지. 아이고 참. 그래서 이 남생이가요, 남건이하고 남산이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남생이만 남고 나머지 당나라 군대가 싹 다 죽었습니다. 남생이가 돌아와요. 그래서 당나라 애들이 이걸 죽여버릴까 하다가 그래, 넌 정보통이 되라. 우리 뒤에 와서 어디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해라 라고 하면서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와 신라가 이끄는 군대가 평양성을 공격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브레인 역할을 했었던 그 남생이가 활약을 하죠. 야, 요 천리장성은 요쪽이 약해. 여기 치고 해서 요쪽은 요 뒤로 치고 앞으로 치면 끝나. 이렇게 작전을 얘기해 주니까 허무하게 평양성이 깨지게 됩니다. 이것이 고구려죠. 그래서 고구려가 없어지고 백제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연개소문 사후에 이렇게 돼서 평양성이 함락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도 부흥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건모잠 고현무가 보장왕의 왕자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고구려를 다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이때 신라가 지원해요. 이해가 안 되죠? 왜는 그래 이해할 수 있는데 신라가 지원을 한다고? 자, 여기에 있어요. 당나라가요 고구려를 깼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여기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안동도읍을 만들고 웅진에 도독부를 만들고 계림에 도독부를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한사군처럼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다시 보면 자 평양 있죠? 고구려의 옛 수도. 자 웅진이잖아요. 공주는 백제의 옛 수도. 여기는 경주 현재 신라의 수도. 수도를 이렇게 장악했다는 건 뭐예요? 한반도를 통째로 집어삼키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고소하죠. 누가? 고구려 유민들이 그래 신라 요것들 봐라. 다른 나라한테 말 몇 마디 해가지고 백제 멸하고 고구려 멸망시키더니 한반도 다 날아가게 생겼구나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만약에 신라까지 없어져요? 그럼 이제 여기가 당나라가 되죠. 그럼 우리 민족이 쓸 땅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일단 얘들부터 제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고구려 유민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유민들이 예전에 고구려 땅에다가 이렇게 부흥운동을 전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신라가 힘들었었는데 당나라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은 게 힘들었었는데 고구려가 지금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 고구려의 군사력이 필요하잖아요. 고구려 부흥운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다시 살려라고 엉망이다. 근데 역시 고구려 부흥운동도 실패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부흥운동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봐보세요. 자, 이 고구려 옛 땅 있죠? 여기가 고구려 부흥운동이고, 예, 백제 부흥운동입니다. 자, 고구려 백제 부흥운동. 자, 일단 백제는 누가 지원했어요? 왜가 지원을 했습니다. 고구려는 신라가 지원했어요. 자, 장수는 누구냐면, 여기 왕은 누굴 떠받들었죠? 안승을 떠받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건모잠이 있고, 그리고 고현무가 있어요. 자, 백제는요, 백제부흥운동은 왕자 풍을 떠받들어요. 누가? 도침과 복심이. 그렇죠? 자, 요렇게 이제 있는데 우리가 외우자라는 거죠. 자, 앞잡담은 안 검고 검은색이 아니란 얘기지. 그치? 예, 그리고 흑치상지가 있네요. 흑치상지 빠졌어. 흑치상지, 도침, 복신, 앞잡담은 흑도복, 풍이에요. 그러니까 도복 색깔 검은색이 유행을 한 거지. 흑도복, 풍. 그렇죠? 근데 검은색이 아니에요. 뭐야 이게. 그냥 외우라고. 그렇지? 그래서 안 검고 흑도복, 풍 하면 흑치상지만 나오면 이제 백제부흥운동이구나. 안승 얘기가 나오면 고구려 부흥운동이구나.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나라 놈들이 아까도 보신 것처럼 이 도독부를 만들어 놓고 당나라 놈들이 집에 안 갑니다. 고구려 땅도 내 땅, 그리고 신라 위협하기 시작하죠. 당나라가 야욕을 부렸죠. 방금 보신 것처럼 도독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나라가 이제 한반도를 먹겠다라고 하는 거죠. 신라 입장에서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는 당나라하고 전쟁을 선포하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자, 이렇게 다 먹으려고 하니까 예전에 고구려, 백제 유민들이 짜증이 나죠. 그래서 이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이 야, 어쩔 수 없다. 우리 부흥운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고, 그럼 남은 신라에 우리가 규합돼서 일단 외세는 몰고 나서 다시 부흥운동을 하든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신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이 시작됐으니 이른바 나당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세요. 이제 고구려의 옛 유민과 백제의 옛 유민이 신라에 규합하게 되는데, 이때 신라에서 잘했던 것은 이 유민이라고 해서 이 장수들 있잖아요. 고구려 백제의 그 유명하고 힘센 장수들이 들어갔을 때 이 신라에도 관등이 있잖아요. 이 관등, 고구려에 만약에 7급 공무원이 있으면 7급 공무원을 그대로 주고, 백제 한 4급 공무원이었다면 4급 공무원의 관직을 같이 줬어요. 이렇게 민족 통합, 민족 유입을 했을 때 민족 통합 운동을 했었던 것이 신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류, 물론 고구려 장수였지만 이제 신라 장수로 계급이 똑같으니 휘하 병졸들도 챙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백제 할 거 없이 신라 군으로 활약을 하게 돼요. 이것이 나당 전쟁 670년에서 676년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소성과 요게 기벌포인데, 매소성에서 675년 매소성 전투. 자, 그리고 기벌포 676년 1년 뒤에 기벌포 전투가 승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완벽한 통일을 이룩한 신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신사 있잖아, 통신사. 그렇죠? 통신사를 매기 통신사로 바꾸자라는 거지. 매기 통신사.
뭐 S도 있고 뭐 K도 있고 L도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말고 우리 매기통신으로 바꾸면 돼. 그렇죠? 그럼 매소성 기벌포 전투가 되면 뭐다? 나당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 맞추기도 외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삼국 통일을 냈다. 이제 진정한 의미의 삼국 통일이 이룩됐어요. 그래서 외세를 이용한 통일이었고 일부 지역만 차지했다. 그러니까 위의 땅을 좀 뺏겼던 그런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합체된 실질적인 통일을 이룩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이렇게 차지를 하게 돼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이렇게 요 윗동네 좀 뺏겼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신라가 통일을 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다음 강의로 넘어갈게요. 쉬었다 갑시다.